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부 5강에서 신중한 리더 무토 라는 주제로 공부하였는데, 수강에 보면 이해하기에 난이도가 어려운 편에 속하므로 꼼꼼히 책을 보고 대조 및 확인하면서 천천히 공부해야 따라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 공부 내용인 기토와 음간의 12운성도 다시 배우게 되므로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습 및 복습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의 네이버 카페 한문파고다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검색 및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4부 6강 자신을 기꺼이 내주는 기토 편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1) 기본 성향 및 천간 관계. 키워드: 음토, 비옥한 땅, 희생, 평화, 중립적 사고, 갑기압. 특성: 기토는 음의 토이며 십천간 중 6번째로서 음기운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무토가 봄과 여름의 확장을 멈추게 했다면 기토는 금과 수로 넘어가는 음의 시작이 됩니다. 무토 이외의 모든 땅을 기토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용하는 흙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정원, 텃밭, 화분의 흙이 됩니다. 기토는 적절한 습기를 가지고 있는 비옥한 땅이어서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므로 감목이 가장 좋아합니다. 기토는 제한된 영역을 가꾸는데 능하므로 너무 큰 것이 주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잘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성격은 자기중심적이고 신용과 믿음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희생적이므로 자기 사람, 자기 식구들을 잘 챙기고 보살펴줍니다. 평화를 중시하며 중립적인 사고를 함으로 편안함을 줍니다.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며 아부도 잘합니다. 말을 잘하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획력과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현실적이고 실리적입니다. 단점: 기토가 형충을 받으면 개성이 없고 이중적인 성격을 보입니다. 사물을 보는 시야가 좁고 의심이 많으며 고집이 셉니다. 기토 일간이 다른 천간을 볼 때를 설명해 보면, 기토가 갑목을 만나면 정관합, 쭉 뻗은 나무가 밭 한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갑목은 기토의 정관이면서 갑기합이 되니 잘 맞는 짝이 됩니다. 기토가 화기운의 생을 받아 신왕하다면 좋은 조합이 될 것이고, 신약하다면 자신의 능력보다 좋은 직장 혹은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생각되는 배우자에게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토가 을목을 만나면 편관, 촉촉한 전답에 작은 풀이 많은 형태입니다. 화려해 보여도 실속이 별로 없습니다. 기토는 을목에게는 편관이 되지만 갑목에게는 정관이 되므로 갑목이 월간과 시간에 있으면 기토는 갑목과 더 친합니다.
기토는 만물을 길러내는 토이므로 화 기운과 수 기운이 필요합니다. 기토가 병화를 만나면 정인. 기토는 병화의 생을 받은 양지 바른 곳에 옥답이 됩니다. 기토는 기름진 논밭인데 사람으로 비유하면 재능이 많은 것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토는 너무 뜨거우면 만물을 길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화의 기운이 적당해야 하고 수분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토가 정화를 만나면 편인. 축축한 기토는 정화가 생해주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태어났다면 정화의 온기가 차가운 기토를 따스하게 해주는 비닐하우스의 역할을 하므로 꼭 필요한 기운이 됩니다. 기토가 무토를 만나면 겁제. 무토는 기토에게 안전한 장벽을 쳐주고 땅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토는 무토에게 수분을 빼앗기기도 하죠.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돈, 명예, 배우자, 권력 등을 무토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습니다. 기토가 기토를 만나면 비견. 비옥한 논밭이 더 확장되니 소득이 많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기토는 만물을 길러내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과 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토가 기토를 만나면 정관을 놓고 다투어야 하니 형제, 친구 등과 항상 경쟁을 해야 합니다. 기토가 경금을 만나면 상관. 기토의 밭에 바위, 돌, 철탑 등이 있어 나무를 기르기 어렵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다면 농작물에 서리가 내린 것이어서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경금은 서리처럼 차가운 기운입니다. 정화가 있으면서 기토가 신왕하다면 논밭에서 황금이나 원석을 캐는 것으로도 비유됩니다. 기토가 신금을 만나면 식신. 경작이 잘 되어 열매를 수확한 것이니 생활이 풍성하고 부귀를 누립니다. 기토가 생을 해주려면 신왕해야 하며 병화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기토에게 신금은 자갈이 깔린 밭이지만 신왕하면 농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되므로 할 일이 많다고도 봅니다.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정제. 정제는 차근차근 벌어 쌓아둔 재물인데 임수 큰 물로 홍수가 나서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바쁘기만 하고 뜻밖의 재난을 만난 격이 됩니다. 강한 수기운은 무토로 막아주어야 좋습니다. 기토가 개수를 만나면 헌재. 기름진 농토에 비가 내리는 모양입니다. 봄, 여름에 태어난 기토가 신왕하면 나무를 잘 키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부자가 되지만 추운 계절에 태어났다면 개수는 눈보라가 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니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 신왕한지, 신약한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재에는 기토가 계절별로 만나는 12지지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부족하므로 본인이 작성한 슬라이드 몇 장을 참고하시고 요즘에 제가 공부하는 무형상 명리학 소무승 저이라는 책에
199쪽부터 205쪽까지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므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음간일대의 12운성. 기토를 중심으로 12운성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지금은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이해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기토는 음양 중에서 음이기 때문에 12운성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여기에서 읽는 법은 편의상 세 자씩 끊어서, 즉 생육대 등으로 읽으면 편합니다. 정일간과 기일간의 록은 오화로 똑같아요. 이 그림을 동그랗게 넣으면 다음 슬라이드와 같아져요. 12운성을 다른 말로는 포태법이라고도 해요. 앞에서도 보았듯이 기일간의 록은 오화가 되고 오화의 가장 먼 곳에 있는 자부터 절지라고 보는 거예요. 여름과 가장 먼 곳은 겨울이 되겠지요. 왕하다는 것은 이미 어디에선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자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에서 끊어지고 포에서 시작되는 거죠. 절과 포는 같은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개수의 경우 절지는 어디가 될까요? 맞아요. 반대쪽에 있는 오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음일간이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절, 태, 양, 생, 욕, 대, 록, 왕, 쇠, 병, 사, 묘의 순서로 써넣으시면 됩니다. 기일간의 장생지는 유금이 돼요. 우리는 토생금만 알고 있는데 기일간을 태어나게 한 곳은 유금이니 오히려 금생토가 된 셈이지요. 왕지는 사화, 인목이 사지, 축토가 묘지가 됩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하여 다음 4부 7강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경금 이라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